카리브해 상공에 미군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베네수엘라입니다. 지난주 미 공군 소속 FA-18호넷 전투기 2대가 베네수엘라 남부 카리브해 상공을 30분 이상 선에 비행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영공 코앞까지 접근한 이례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무력 시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기 출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 카리브해 일대에는 미군 병력 1만 5천 명이 집결해 있습니다. 핵 추진 고속 공격 잠수함 90발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 2척, 그리고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까지 동원됐습니다. 냉전 이후 서반구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군사력 전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외교적 수사가 아닌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긴장이 전쟁으로 번진다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베네수엘라 위기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상 봉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미 해군은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마약 밀매 선박으로 의심되는 배들을 납포하거나 격침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 거점을 둔 트렌데아라과 조직을 주요 타깃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약 소탕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마약 카르텔은 명분일 뿐 실제 목표는 마두로 정권 제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측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두로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신병 5천 명을 긴급 소집하고 대규모 입대식을 열었습니다. 베네수엘라군 대변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투기 출격의 의미입니다. 과거 미군은 B-52 전략 폭격기나 B-1B 랜서 폭격기를 베네수엘라 인근에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영공 가까이 접근 비행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FA-18 전투기는 공격용 항공기입니다. 무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는 언제든 타격 작전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내각회의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습을 지상에서도 시작할 것이다. 해상 작전을 넘어 지상 작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푸에르토리코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본토 타격을 위한 전진 배치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토록 강경하게 나오는 걸까요? 여기에는 트럼프의 세계관과 전략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단순한 문제 국가가 아닌 미국 패권 회복의 시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명확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잘못된 세계와 전략으로 스스로를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유토피아적 이상에 매달리는 동안 중산층은 무너지고 제조업은 해외로 빠져나갔으며 중국이 급부상했다는 진단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그의 구상에서 완벽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첫째, 국내 정치적 효과가 큽니다. 트럼프 지지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마약과 불법 이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주요 경유지입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왔습니다. 베네수엘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곧 마약과 이민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공약 이행으로 보입니다. 둘째, 지정학적 균형 재편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반미 노선을 고수하며 중국, 러시아, 이란과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핵심 거점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석유를 담보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는 자신의 뒤뜰에 경쟁 세력이 진출한 것과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의 영향권이었습니다. 멀로 독트린 이래 미국은 서방구에서 타국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이 원칙을 부활시키려는 것입니다. 셋째, 에너지 자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확인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비록 중진류로 정제 비용이 높지만 전략적 가치는 막대합니다. 이 자원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이 자원을 쥐고 중국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합니다. 반대로 친미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절제주의자도 고립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는 미국의 국익을 자신의 방식대로 재배열하려는 인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첫 번째 실험장입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마두로 정권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공식적으로 20만 명의 군인과 20만 명의 경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병대 조직이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미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열세이지만 마두로는 게릴라 전술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지형은 방어에 유리합니다. 울창한 정글, 험준한 산악지대, 그리고 도시의 빈민가는 비대칭 전투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미군이 압도적인 화력을 갖췄지만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장기전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두로는 국제적 지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에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란도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 군사 개입까지 갈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외교적 압박과 물자 지원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트럼프의 압박이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라고 봅니다. 실제 전쟁보다는 마두로의 자진 퇴진이나 정권 교체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성향상 실제 군사 행동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는 미군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됩니다. 공습과 미사일 타격으로 베네수엘라의 주요 군사 시설이 무력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전이 시작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도시 전투와 게릴라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변수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에 반발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비난 속에서 미국이 작전을 지속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경제적 영향은 즉각적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이 중단되고 카리브해 해상 물류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장도 요동칠 것입니다.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와 금 가격이 치솟고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일 것입니다. 이 모든 충격파는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전쟁은 지구 반대편 일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유가 충격입니다. 한국은 석유 소비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만 오르면 연간 7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 상승, 기업 수익성 악화, 무역 수지 악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둘째, 환율 변동성입니다. 전쟁 발발 시 안전 자산 선호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높이고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정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해상 물류 차질입니다. 카리브해는 파나마 운하로 가는 주요 해로입니다.
전쟁으로 이 지역 해운이 불안정해지면 한국 수출입의 차질이 빚어집니다. 물류 비용 증가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지정학적 파장입니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 한국은 양자택일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미국이 승리하면 중국 견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실패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은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다섯째, 국제 질서의 변화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힘의 정치가 돌아왔음을 보여줍니다. 국제법이나 다자 협력보다 일방적 군사력 행사가 우선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중견 국가에게는 불리한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석유 비축량을 늘리고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미주, 아프리카 등으로 수입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안정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환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신중한 입장이 요구됩니다. 다자 외교 채널을 활용해 한국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빨리 감지하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카리브해에서 일어나는 일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나라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국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